자, 자리에 계시면은 숫자 3 입력해 볼게요. 네. 자리에 돌아오셨으면은 숫자 3 입력해 볼게요. 네. 아직 다 복귀를 안 해서 조금만 기다렸다 진행하도록 하죠. 네. 자리에 복귀하셨으면은 숫자 3 입력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3챕터로 왔고요. 3챕터부터는 파이썬 자료형과 변수라고 해서 조금 파이썬의 문법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자료형에 해당하는 개념과 변수에 해당하는 개념을 먼저 살짝 알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 자료형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료의 형태를 뜻하는 거고요.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 자료형, 문자 자료형 이런 것들이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자료의 형태들이 있는데 숫자 중에서도 숫자는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어요. 정수형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이 없는 거를 뜻하고 실수형에 해당하는 건 소수점이 있는 걸 뜻합니다. 그렇고 우리는 앞에서 챕터 2장에서 문자형을 알고 왔어요. 문자형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가 앞뒤로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 이런 것들이 str이라고 하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숫자 자료형 중에서는 두 가지로 그 다음에 문자 자료형 이렇게 크게는 문자 숫자로 나눠져 있고 숫자 안에는 소점이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나? 이 물통이거든요. 물통. 물통인데요. 요게 지금 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뭐다? 물을 더 채우면 그지? 물을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있고요. 물을 더 채워요. 잠깐만. 자, 여기 물이 여기까지 있어요. 지금 물이 여기까지 있어.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쭉 더 채워요. 더 채우게 되면은 물이 양이 변했어요. 물이 양이 변했어요. 그래서 변수는 물이 양이 변했다.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 양이 변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이 변수는요. 저장 공간을 해당하는 거가 변수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메모리라고 하는 거가 저장 공간의 하드웨어거든요. 하드웨어인데 이 메모리에는 이런 저장할 수 있는 곳이 1기가라고 하면은 1024개를 저장할 수가 있고 2기가라고 하는 거는 2048개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의 개수가 1기가, 2기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램이 8기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8000개 있구나. 8000개 정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램에 해당하는 거는 크면 클수록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노트북은 거의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이 정도에서 좀 좋다 하면 32기가 그냥 조금 그냥 무난하다 평균이다 하면 16기가 이렇게 쓰잖아요. 16기가라고 하는 거는 16,000개 정도의 저장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32기가는 32만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의 개념은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아까 그 통에서도 봤다시피 맨 나중에 저장한 거가 요 공간, 요 물통이라는 공간에 저장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변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와 맨 끝에 넣은 값이 맨 나중에 넣은 값이 저장돼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처음에 이 학습 준비에 대한 거 눌러주시면은 이거는 구글 콜앱의 메인 그냥 페이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니네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나오네요. 이런 거 아마 배우실 건데요. 이런 거 배우실 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거니까 다시 한번 다 껐어요. 다 껐고 자 코랩이라고 이렇게 여기 검색을 했고요. 구글에서 코랩이라고 검색을 했고 첫 번째 있는 콜라보 툴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뜨시는 분들은 새 노트 이런 식으로 안 뜨고 이렇게 뜬다고 하시는 분은 파일에 새 노트 이렇게 하셔서 새 노트를 하나를 열어 둘게요. 요거는 닫으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새 노트 하나 켜놓고 시작을 하실게요. 켜놓고 이쪽은 이렇게 반만 또 쓰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를 하나씩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 제목을 바꿔내실 건데 제목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지금 3장이니까 이렇게 3장으로 바꿀 건데 저는 주로 이렇게 날짜를 같이 달아놔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교환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날짜와 몇 챕터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잘 바꾸셨으면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네 제목 잘 바꾸셨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자료형과 변수, 주석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다 알아봤어. 세 개 다 지금 주석은 앞에서 2장에서 알아봤고요. 자료형은 실수, 정수, 그 다음에 문자 이런 자료형이 있다. 변수, 메모리에 변하는 공간, 거기에 물숫자, 그죠? 물을 넣는 거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게 변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의 적용의 종류, 형태, 용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거고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거기에 값의 어떤 형태인지 알려면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형변한 명령어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있는 거, 네 번째 있는 거 은근 중요해. 은근. 그래서 이거 왜요? 실전에서 씁니다. 이런 거 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자, 우리는 이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숫자형, 문자열, 참거짓에 해당하는 불리현형 이렇게가 있네요. 그지? 그래서 숫자, 문자에 해당하는 거는 얘기를 드렸고 불리현형에 해당하는 거는 참 아니면 거짓, 남자 아니면 여자.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오는 거를 불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수도 0 아니면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진수도 불리현형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변수의 개념,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고, 이 공간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램이라고 했어요, 램. 그치? 그래서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이 변수명 만드는 규칙에 따라서 이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if 함수.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에서 if 이거는 그냥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 에러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쓰는 단어, 파이썬에서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은 변수로 만들 수 없다. 또요, 뭐 1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시작하는 이런 거는 또 사용하실 수 없다.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되는 거는 대부분이 돼요. 대부분이 되니까 안 되는 형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숫자 자료형에 해당하는 걸 확인해 볼 건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볼 거예요. 텍스트 열어서 올리세요. 텍스트 셀 열어서 올리시고요. 자, 올리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드래그가 안 되시면 쓰세요. 3.1 숫자 자료형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3.1 숫자 자료형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이 되셨으면은, 이제부터, 우리 마크다운을 진행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자, T 한번, B 한번 눌러보시고요. T 한번, B 한번 눌러보시고, Shift 엔터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만들었을 때 좌측에 목차에 이렇게 나오시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다. 그러면 숫자 5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아까 마크다운 기능을 2교시 때 한번 확인해 봤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셨다. 그치?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첫 번째, 이렇게 뭐 만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파일의 제목을 붙여 보신 거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텍스트 셀, 우리 텍스트 셀 하나 만들었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로 아이콘을 한번 눌러봐라. 위로 아이콘 이렇게 한번 눌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셀을 더블 클릭해라. 여기 더블 클릭했었죠? 더블 클릭을 해서 자 1단계 제목을 설정하자 라고 돼 있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CH03 뭐 이렇게 자료 변수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 위에다가 3장을 썼기 때문에 3-1 숫자 자료형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렇고, 목자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봐자. 여기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죠? 자, 캡처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요. 네, 하나 더 지금 해보라고 돼 있는데, 이때 3.1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단계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좀 했는데, 우리는 요렇게 그냥 1단계만 잠깐 했어요. 1단계만 잠깐 했고 자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B 눌러서 뭐 하죠? 두껍게 표시를 했어요. 여기 앞뒤로 이 별표가 나오는 게 두껍게를 해주는 마크다운 문법입니다. 마크다운 문법이고 실행을 해보자 라고 돼요. 실행해서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된다. 이거 Shift Enter 이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자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자, 5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5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죠. 자, 이런 것들을요, 컴퓨터에서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정수라고 하는데, 이 5에 해당하는 거를 뭐 하자? 프린트 할 거예요. 동그란 가로 프린트 이렇게 하실 건데요. 자, 이거는 위에다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이 없는 숫자예요, 얘가. 5라고 하는 거가 소수점이 없는 숫자. 그걸 정수라고 합니다. 자, 정수라고 하고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할게요. Shift Enter요. 자, 처음에는 이 할당받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지금 구글 슈퍼컴퓨터에 할당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 만들자마자 눌러도 되고요. 이게 한번 실행시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까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 없는 숫자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중에 얘는 뭐예요? 없는 숫자 양수 숫자 그죠? 자 밑에는요 음수 숫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을 코드셀이라고 불렀어요. 코드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결과 나오는 거를 아웃풋이라고 해요. 아웃풋.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에 해당하는 게 길게, 장황하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길게 나올 때는 이렇게 X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에 아웃풋 창이 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중에 길다 하시면 이거 누르시면 돼. X. 이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각각의 명칭들, 이거 아웃풋 셀이라고 합니다. 아웃풋 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가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오시면 이렇게도 생기거든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메뉴에 이렇게 왔다 가기 힘드니까 여기 가시면 코드 이렇게 그죠? 누를 수가 있어요. 누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3.14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3.14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양수 숫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자, 그런 것들을 프린트 하실게요. 프린트 하셔서 자, 출력 하시면 3.14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소점이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 그지? 여기다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3.14 음수 숫자 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요. 우리는 요 프린트 구문 안에 수치 연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숫자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hift Enter 이렇게 했더니 3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지?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곱셈,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거. 자, 이 부분에 곱셈을 해볼게요. 곱셈, 그죠? 그 다음에, 어, 숫자 연산에 해당하는 거에 덧셈이고, 숫자 연산에 해당하는 게 곱셈이죠.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가로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고,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다음에 뭐다? 더하기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6 더하기 1에서 7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은 자, 가로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그죠? 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 여기 앞에를 덧셈으로 이렇게 할게요. 앞에를 이렇게 해서요. 자, 일부러 여기 띈 거예요. 여러분들 가로가 겹쳐서 안 보일 것 같아서, 그지? 예, 일부러 띈 거다. 안 띄워도 됩니다. 안 띄워도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확인을 해보죠. 그지? 그래서 연산에 해당하는 걸 하실 때는요, 웬만하면은 조금 띄어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지? 그 앞뒤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가 있을 때, 그지? 그래서, 가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지? 가로가 우선순위가 연산 우선순위, 가로가 연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요? 더하기 곱하기 순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1 더하기 2, 3 곱하기 3에서 9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지?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된다. 그지? 파이썬에서 이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랑 좀 다른 게 있죠. 자, 문자 열과 숫자가 다른 점 이게 있는데 프린트 구문 아니에요. 그죠? 프린트 프린트 구문 안에 숫자만 쓸 경우 자, 프린트 구문 안에 쌍따옴표 숫자 쓸 경우 이런 거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쓸 경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숫자만 쓸 경우에는 이게 뭐다? 이거는 정수 혹은 실수 이런 거고요. 앞뒤로 쌍따옴표, 홀따옴표 이런 걸 썼다는 얘기는 얘는 문자열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있네요. 문자열에 해당하는 문자열에 해당하는 것들은 앞뒤로 쌍따옴표가 붙어 있는 놈들은 문자열이에요.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신동욱 이렇게 할 건데 신동욱에 해당하는 거는요 문자죠.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로 홀따옴표고 쌍따옴표를 붙여줘야 되고 자 이렇게 된 거를 프린트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프린트 자, 그 다음에요. 자, 교수님에 해당하는 거가 밑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Shift 엔터 하시면 신동욱 교수님에 해당하는 것과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의 한 가지 그죠? 여기는 홀더표로 한번 해볼게. 홀더표. 자, 그래서 뭐다 여기 프린트 구문의 안에 프린트 함수 안에 문자열은 앞뒤 홀 혹은 쌍 따옴표 저렇게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거는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파이썬에서만 돼요. 어떤 문법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도 많이 하나요? 크크크크크크 이거 많이 하나? 이거 많이 할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얘도 문자 열이기 때문에 앞뒤로 쌍따옴표 이렇게 할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할 건데 요거를 프린트하면 크크크크크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만 개 하고 싶어요. 그죠? 100만 개 너무 오바니까 한 10개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는요. 이 곱하기 연산절을 씁니다. 곱하기 연산절을 쓸 건데 자, 이렇게 기억에 해당하는 걸 쓰고, 기억에 해당하는 건 문자열이니까 앞뒤로 홀 혹은 쌍따옴표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그 작성된 거를요, 곱하기, 만약에 내가 10개 하고 싶어요. 기억을 10개 쓰고 싶다면 곱하기 10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는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만 가능한 문법이고, 좀 같이 쓸까? 자, 파이썬만 가능한 문법이고 거기에 프린트를 이렇게 하시면 그죠? 결과가 위에 나오는 거 밑에 10개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구문 안에 자 어떤 문자열 곱하기 숫자 이렇게 하시면은 문자열을 숫자의 횟수만큼 이거는 이런 뜻이다. 그치? 그래서 프린트 함수 안에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숫자 이런 구조요. 문자열에 곱하기 숫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곱하기에 해당하는 거는 반복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치? 문자열에 키우게 해당하는 거를 10번 반복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안 쓸 것 같지만 쓰더라. 그죠? 쓰니까는 제가 알려드린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한번 또 해보죠. 3-2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밑에다가 텍스트 하나 놓고 그렇게 붙여놓을게요. 3-2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T 한 번, B 한 번, Shift 엔터 하시고 자, 문자 자료형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잠깐 봤는데 앞뒤로 홀단표 혹은 쌍따옴표 이런 얘기들 그다음 파이썬 특수기호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셨고 잠깐만 요게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위로 올렸어요. 요거 한 칸 더 위로 올리실게요.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가 문자 숫자 다른 거, 그 다음에 신동욱 교수님,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가능한 문법 요 순서대로 올게요. 요 순서대로 오시고요. 요 3-3번으로 좀 가볼게요. 3-3번 이렇게 가시면요. 자, 얘는 문자열 숫자에 해당하는 거를 숫자 자료형 변환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T 하나, B 하나 그래서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3-1번의 숫자 자료형이 있고 3-2번 문자열 자료형 3-3번 문자열 숫자에서 숫자 자료형 목차로는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시죠.
예, 이렇게 지금 넣었어요. 숫자 자료형. 문자 숫자 다른 저 위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요거 뭐, 예, 순서 맞추지 않아도 뭐, 동작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쁘게 지금 이제 정리하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예, 그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요, 이 타입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건데요. 우리는 요거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셔서, 이렇게 숫자 1, 문자열 1과 숫자 1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동작을 시켜내시면요. 이 위에 있는 문자열 숫자, 이 숫자긴 숫자인데 앞뒤로 홀단표 붙어 있어요. 이런 걸 문자열 숫자라고 하고요. 자, 밑에 있는 얘는 뭐예요? 그냥 숫자예요. 정수라고 하는 숫자죠. 이렇게 했을 때 아웃풋 창에는 이게 위에 게, 밑에 게 어떤 자료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자, 이 변수 개념을 하나 넣어 볼게요. 변수 개념. 똑같이 들어가서요.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앞뒤로 지금 뭘 뺐냐면요.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만 썼어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건 대입이라고 해요. 대입할 건데 a라는 변수에 이 문자열 숫자 1을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 밑에도요, 프린트 떼고요. 그냥 숫자 1에 해당하는 거를 B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요.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던 거, A 곱하기 2 한번 해볼게요. A 곱하기 한 10 해봅시다. A 곱하기 10을 해볼 거고, 프린트 하시고요. 자, 또요. B 곱하기 10을 해서요. 예,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냐면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열 1에 해당하는 거예요. 1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10으로 했다면, 이거는 뭐다? 문자열 곱하기 숫자, 이런 형태죠. 이거는 어떤 뜻이야?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요거를 숫자만큼 반복해라 이런 뜻이었고요. 밑에는 자 B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 곱하기 숫자가 되는 거죠. 그지? 이 B에 해당하는 얘는 숫자형 1이잖아요. 이걸 정수라고 했죠. 숫자이 없으니까 정수야. 정수 곱하기 정수죠. 그지? 그죠? 이것도 정수죠. 이게 숫자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예, 산술연산자. 네. 산술연산자는 곱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산술연산자입니다. 그지? 그래서, 어, 뭐라 하나, 산수라고 보시면 돼, 산수. 그치? 예,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1 곱하기 10 해서 결과가 10이 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입이라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치? 타입, 요거 가져오세요, 일단은. A, B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자, 타입 하셔서 A라고 하는 거, 그거에 프린트 이렇게 한번 달아보세요. 달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곳에도 타입을 이렇게 함수로 달고 프린트를 달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달아보세요. 자, Shift Enter 하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되시나요? 여기까지 잘 됐다.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시죠. 두 분 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이신가요?
되셨나요? 아직이신가? 네. 자, 그러면 이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잘 봤더니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 이 타입 A, 그죠? 1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이렇게 대입이에요, 이게. 이게 대입이에요, 대입. 우변에 해당하는 걸 좌변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우변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 1을, 이런 것들 문자열형 숫자, 숫자 모양이죠? 그 문자열이긴 문자열이에요. 앞뒤로 홀담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은 숫자네요. 문자열 숫자를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럼 대입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타입. 그래서 타입 함수에 1에 해당하는 거 앞뒤를 이 홀담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 타입을 알려줘.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 자료의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료 형태를 알려줘.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자료의 형태는 앞뒤로 지금 홀담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 열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자 열형에 해당하는 거가 영어로 뭐다? str이라고 합니다. str. 그죠? 이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뭐 b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b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 1이죠. 숫자 1을 b라는 이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고요. 이 b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오더라. 그러면 결과가 타입에 해당하는 거에 그지? 숫자 1에 해당하는 거의 타입, 자료 형태를 알려줘 이런 뜻이죠. 이 자료의 형태는 그러면 뭐냐? 현재 앞뒤로 홀다운표, 쌍따옴표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거는 정수형이죠. 정수형이니까 정수형을 어, 외국어로 얘기했을 때 인티저라고 해요. 그래서 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이 타입이라는 함수 얘를 좀 많이 써요. 많이 쓰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거요. 타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결과 달라져요. 그래서 문자열 숫자에 해당하는 이런 모양이면 이게 문자열 숫자죠. 그러면 이거는 반복에 해당하는 곱하기고 반복에 해당하는 곱하기고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와 숫자가 되면은 이거는 산술 연산자 곱셈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타입의 함수가 뭘 보는 거다? 아,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의 작용형을 알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그죠? 예, 여기서 요거 지금 한 거죠. A에 해당하는 거에 앞뒤로 홀다운표, 거기에 타입을 알려줘 했더니 str이라는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이제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변환에 해당하는 건데요. 조금 심플하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변수에 해당하는 네이밍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인티저 넘버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변수 네이밍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int 언더바 nu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t에 해당하는 거는 소수점이 없는 num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소수점 없는 숫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썼네요. 변수 이름을 썼고요. 자, 그러면 소수점이 없는 변수에 이게 3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3 이렇게 써볼 거고요. 이렇게 써보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int num에 해당하는 거에 이거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따닥 클릭하면은 이렇게 띄어쓰기 전까지 범위가 잡혀요.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V 하면은 붙여쓰기가 되죠. 이 상태에서 타입에 해당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고 이거를 아웃풋 창에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프린트로 또 이렇게 감쌉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현재 3에 해당하는 거는 앞뒤에 홀다운표가 없는 숫자예요. 숫자인데요.
이 숫자에 해당하는 거를 앞뒤로 홀단표가 있는 이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예, 형변환에 해당하는 걸 하십니다. 형변환을 해보실 건데요. 지금 교환이랑 다르게 뭐부터 갈 거냐면요. 정수에 해당하는 거에서 예, 문자 열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정수가 들어가 있는 게 인턴다바 넘인데 그거를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str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쓰시고 자, 이렇게 형변환된 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변수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거냐면 str 넘에 해당하는 변수에다 넣을 거야. 그치? 그 숫자긴 숫자인데 문자열형 숫자를 뜻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이 str 넘에 해당하는 거의 타입을 이렇게 걸어서 정상적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프린트.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스트링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형변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그죠? 잘 되시면 숫자 8 입력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그죠? 코드도 따라와 봤는데, 코드가, 타입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하는 거고, str의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만 쓰면은, 변환이 되는구나, 라는 거네요. 그죠? 네. 아마 제가 코드를 뭐 느리게 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실 건데요. 반대로. 자, str num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스트링 타입인데, 이거를 정수형으로 바꿀 때는 여기다 int로 쓰시면 됩니다. int로 쓰시고, 이렇게 바꾼 거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하는 변수면은 int num 하시고, 지금 변환을 했잖아요. 그지? 다시 이제 변환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trans라고 한번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int num trans에 해당하는 거를 타입으로 변환이 정말 잘 됐는지를 프린트 구문을 통해서 출력할 거예요. print. 자, 이렇게. 했더니 다시 인티저가 됐더라. 맞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죠? 형변환에 해당하는 거 str로 형변환할 때도 있고 인티저로 형변환할 때도 있더라. 그지? 그런 것들 확인하는 건 타입이더라. 네.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보시고 네. 그 다음 것까지 하고 식사하도록 할게요. 불리언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만큼 긁어서 텍스트 여기다 넣고 자, 즉 블록 잡고 T 한 번, B 한 번, Shift N 이렇게 하시고 개념만 설명하고 아마 식사하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분 남았네요. 자, 일단 불리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불이라고도 하거든요. 불리언 불 이거는 참 아니면 거짓 혹은 남자 아니면 여자 등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사용을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비교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5하고 1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 자, 비교 연산의 결과 항상 불타입이다. 이런 것만 좀 알아두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5는 10보다 작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작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 true 아닌 false 중에 자, 불타입은 사용 거짓이니까 true 아닌 false 중에 이게 그죠? 10은 5보다 커요. 그죠? 참이다 이런 얘기죠. 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이런 게 이제 불리어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요, 예, 식사하시고,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부터 3-4절부터야 또 오후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도록 하죠.